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직진입니다. 오늘은 3부 126화 본편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바이어던이 가주의 치부다 라고 하는데 역시나 엄청난 떡밥이네요. 왜 치부일까요? 구독자님의 의견처럼 최강의 불임인데도 통제하지 못하는 동물이 있다는 것이 치부일까요? 하지만 왕왕 또한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 중 하나였으며 단순히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치부로 불릴 것까지의 이유가 되진 않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션이가 치부 이야기를 꺼냈다는 건데요. 마션이가 가주의 치부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지도 의문입니다. 즉 가주들끼리는 이 리바이어던의 존재가 트로이메라이에게 세상이 풀어지면 안 되는 치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신이는 소년이 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대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기대는 아마도 밤이 전장에서 살아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장의 등장. 대장은 마신이를 보며 의외의 인물이 뒤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뭔가 능청스러움이 느껴지는데요. 미래를 오지게 잘 보는 대장이 마신이의 존재를 몰랐을 리도 없고 말이죠. 마신이가 바로 창을 꺼내드는데 이펙트며 자태며 아주 우아합니다. 저는 지금의 마신이 그림체가 좀 익숙해지고 있네요. 이쪽도 라는 말을 함으로 마신이의 정체성을 자신과 동시에 정의 내립니다. 마신이 목적과 대장의 목적이 대동소이하다면 분명한 것은 밤의 무사 기환일 겁니다. 가주의 재해를 저지하는 것이죠. 다만 비선베리넌의 동료 워펌의 목적지를 왜 바꾸는 것일까요? 일단 쿤 라크 비센트가 있는 워펌의 목적지는 니들의 목적지와 같습니다. 니들의 목적지는 퍼그와 견족의 안전한 곳이겠죠. 근데 왜 쿤 라크 비센트가 뭐라고 워펌의 목적지를 바꿔서 어떤 변수가 일어나는 걸까요? 밤쪽으로 1차 워프를 해 밤을 태운 후 워프를 하는 건지 참 애매한데요. 중요한 것은 대장이라는 자는 이미 밤의 탈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현 전장에서 유일한 자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100위권 하이랭커인 마시니를 보고도 전혀 쫄지 않는 담대함을 보여주는 걸 보면 강함도 예측이 안 될 정도입니다. 세 번째, 동물의 전투신이 좀 난잡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다. 이번 전투신이 좀 정신없고 이해가 안 된다는 댓글이 주류를 이루던데 저와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야스라차가 라피드 해룡과 전투를 벌이는데 라피드의 공격이 두 번째니 야스라차가 돌진하면서 공격을 상쇄시킵니다. 그 사이 야마는 뒤를 치는 전략으로 해룡을 처리하려 하는데요. 유감스럽게도 해룡의 뒤쪽에는 또 다른 해룡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해룡의 찐 본체인지 아니면 다른 해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둠이 워프하면서 정모장소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밤팀은 이렇게 한가로운데 부엉이랑 말도 그렇고 라이벌릭이랑 칼라바는 이 상황을 무릎 꿇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그 이유는 트로이메라이가 너무 건성건성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집화장 중에서도 제일 없어 보이는 집화장은 페르세우스 집화장인 것 같습니다. 말 집화장인 채찍이 이제는 위험이 1도 없어 보이고 딱히 위험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저 채찍은 누구한테 찢겨져 나가려나를 기대하게 만드는 도구네요. 여섯 번째, 결국 밤이 리바이어던의 힘을 쓰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힘의 통제가 잘 안 되는 듯 싶은데 가주의 모습을 보고 리바이어던이 계속 안에서 날뛰면서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제가 예전에 혼란이 의태의 존재를 안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페르세우스의 반응을 봐서는 집화장급들은 다 알고 있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야스라차가 가주가 환각을 걸고 야마를 공격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은 가주의 지배력이 하이브리더로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음을 알려줬고 결국 야스라차는 저항을 하다가 가주에게 직접 반죽음, 리타이어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는 결국 왕왕과 야스라차 모두 가주가 죽이게 되는 수미상관 구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주의 뜻대로 왕왕의 자식마저 다시 죽이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 야스라차의 모습이 애처롭네요. 아홉 번째, 야스라차 코어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남기고 결국 나머지 코어도 박살났습니다. 이건 야스라차가 무조건 이번에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라이벌릭, 칼라반, 야스라차 중 제일 먼저 죽게 되는 건 야스라차가 되었네요. 갈 땐 가더라도 라이벌릭은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아쉬워요. 야스라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야스라차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늘 말했듯이 야스라차가 이 전장에서 살아나가봤자 갈 데가 없습니다. 일단 가주에게 찍혔고 자신의 5군단은 전멸했습니다. 두 번째, 어디 꽁쳐뒀는지 보이지 않는 맹수의 이빨을 야마에게 내놔야 합니다. 그래야 야마가 마지막 각성재료로 이빨을 모두 모으게 되고 과거 왕왕이 가졌던 온전한 맹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세 번째, 야스라차가 너무 많이 아픕니다. 본인 스스로 사망 플래그를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야스라차는 선역이 아닌 입체적인 인물이기에 여기서 마침표를 찍는 게 딱 좋습니다. 열 번째, 야스라차가 당하는 과정에서 칼라반이 클로즈업 됐는데요.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칼라반이 이 둥지전쟁 이후 거처를 선택함에 있어 자하드군으로 안 갈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 칼라반과 야스라차는 엄청 친하지는 않지만서도 야스라차가 칼라반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걸 보면 같은 군단장으로서 야스라차의 최후에 마음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번째, 구수장의 등장이 바로 가주에게 전달이 됐다는 게 아주 유의미하네요. 제 모습은 10분 보여줬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향후 포인트, 트로이메라이가 소식을 듣고 나서 너네가 좀 맡고 있어라 라고 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가주에 데리라고 해봤자 상대가 될 수 없으니까요. 독서에 뛰쳐나올 거라는 생각을 트로이메라이가 못했다는 게 반응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구스구스가 말한 함선 쪽에서 먼저 워프하란 연락이 왔다라는 내용은 명백하게 밤 쪽으로 간 차도라카를 통해 연락을 들은 겁니다. 함선 쪽의 간자들은 따로 둠과 유한성의 워프 게이트를 통해 탈출 예정인 거죠. 12번째, 어느덧 장면은 4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구수장의 빈집털이, 두 번째, 트로이메라이의 재해, 세 번째, 소피아의 니들 탈출 대작전, 네 번째, 마체니 쿤 대장이 있는 워프함입니다. 다음 주가 더 재밌어질 것을 기대하며 126화 리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